오늘의 주제는 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봉진 의장께서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했다라는 핫 이슈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세금적으로 혜택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기부를 좀 많이 하라는 취지에서 네. 좀 여러 가지 좀 세금적인 혜택들을 좀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한도에 걸려가지고 이번에 비용 처리 못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2월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한도에 넘지 불구하고 만약에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거는 네네. 권리인 거니까.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봉진 의장께서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했다라는 핫 이슈를 가지고 세무와 관련한 어떤 세금 이슈가 뭐가 있는지 한번 다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해당을 하죠? 네, 이것도 이제 2021년 2월 18일자로 나온 이제 KBS 뉴스 기사입니다. 네. 예,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의장님께서 본인의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네. 결정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세계적인 기부 클럽이 있대요. 네. 더 기빙 플레지라고 하는 어떤 기부 클럽이 있는데 네. 여기에 219번째 기부자로 와. 등록이 됐다. 네네. 이 더 기빙 플레지라는 기부 클럽이 되게 빡시더라고요. 네네. 왜 빡센가요? 들어가기가 되게 빡세요. 네네네. 일단 본인 재산이 1조 원이 넘는 사람, 그리고 그 재산 중에서 절반 이상을 기부를 해야지 많이 이 기부 클럽에 가입할 수가 있는 건데요. 아, 네네. 그러니까 김 의장님께서 최근에 그 본인 어떤 배달의 민족 지분을요 이제 넘겼나 봐요. 네네. 딜리버리 히어로에게 매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주식 가치 같은 것들을 이제 받았을 거잖아요. 네네. 그 주식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걸로 이제 네. 나온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1조 원 이상의 가치 재산을 가지게 되면서 이 더 기빙 플레지에 바로 가입을 하시게 가입 된 것 대상이 같아요. 됐고요. 네. 네네. 그리고 바로 가입을 하신 거죠. 네. 가입하자마자 기부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된 거죠. 바로 이제 뭐 50%를 기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돌아가시 전까지 전 재산 중에서 50% 이상을 기부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어마한 일에 해당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일 하시는 거죠. 네네. 저희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물론 이분께서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런 기부를 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세금적으로 혜택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기부를 좀 많이 하라는 취지에서 네. 좀 여러 가지 좀 세금적인 혜택들을 좀 주고 있죠. 자, 기부를 하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먼저 기부금이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기부금은 사업 관련된 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세법, 개인에 대한 세법을 다루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에 대한 세법을 다루는 법인세법에서 이 기부금에 대해서 비용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기부를 많이 하라는 취지에서 이제 경비처를 인정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 네네.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개인 사업 소득 이외에 다른 별도의 소득이 있는 뭐 근로소득 같은 것들 있죠. 네네. 그런 다른 별도의 소득이 있는 개인들이 있을 수 있고 네네. 이 두 가지가 어떤 방식이 좀 다릅니다. 네네. 네, 그 첫 번째가 개인 사업자인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 소득을 계산할 때 네네. 이 기부금 상당액을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네네네. 네. 저기 이제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퍼센트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경비로 인정을 해주지만 뭐 전부 다 인정해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특정 한도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신에 법정 기부금이나 정치자금 기부금에 해당할 경우에는 뭐 기준소득 금액에서 이월계성을 뺀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금액은 전부 다. 네, 저 금액 안에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100% 전부 다 해준다. 이렇게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회사의 수익이 일어난 개인 사업자 수익이 일어난 부분에서 비용 차감하고 남은 그 순소득에 대해서 전액에 대해서 인정해주겠다. 이런 네. 내용에 해당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준소득 금액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렇게 단기순이익이 계산되잖아요. 네. 단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미리 지금 기부금을 빼놨을 거예요. 네네. 그 기부금을 빼기 전 금액을 기준소득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네. 거기서 실제로 결손이 있으면 결손금을 빼준 나머지 금액을 기부금의 한도액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법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좋은 일에 천재지변이 일어난던 거기다가 이제 기부한다라든지 네. 굉장히 좋은 일에 쓰여졌다 그러면 100%인 거고요. 지정기부금 같은 케이스는 조금 이제 살짝
좀 아래 장학재단이라든지 네. 조금 떨어지는 뭐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네. 교회 기부금이라든지 맞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말고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경비로 제외시켜 줄 수는 없고요. 네네. 대신에 종합소득세 계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음. 거예요. 근로소득에 한정해서 해주는 건 아니고요. 네.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 사업소득 이외에 뭐 부동산 소득이 있는 분들도 부동산 소득은 이제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네네네네. 거고요. 뭐 기타 소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기타 소득, 뭐 연금 소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1,000만 원 기부하면은 한 15%, 네. 뭐 150만 원 이렇게 이제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1,000만 원을 초과해서 만약에 기부금을 지출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좀 많이 해라. 공제를 좀 높게 형성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금을 공제해주면서 기부의 문화를 좀 이제 장려한다. 이제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은 부분인 맞습니다. 거고요. 네. 자, 법인 사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요. 개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경비로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개념인데요. 네네.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조금 더 요건들이 까다로워요. 요건이라기보다는 한도에 대한 계산이 좀 까다로운 한도가 거죠. 좀 네. 적네요. 조금 더 이제 좀 세분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네. 될 것 같고요. 먼저 처음에 뭐 스텝 1, 2 이렇게 해놨는데 차가감 소득 금액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네네. 됩니다. 차가감 소득 금액은 단순하게 단기 순이익에서 기부금 관련된 이제 조정 같은 것들이 좀 발생하는데요. 그거를 하기 전 예, 금액을 차가감 소득 금액이라고 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네. 이제 기부금 한도 시부인이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그렇죠. 예, 네. 기부금 한도 안에서 인정되는 금액과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뽑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순소득 번 거에 뭐 50% 정도는 인정해주겠다, 30% 인정해주겠다, 뭐 10% 인정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뭐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죠. 일반인들은. 법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50%까지는 한도를 인정해주겠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또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뭐 지정기부금 각각 이제 30%, 10%, 뭐 사회적 기업은 20% 한도 내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개념이고요. 이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한도에 걸려가지고 이번에 비용 처리 못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2월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한도에 넘지 않았다 그러면 기부금이 네네. 그러면 10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하다. 10년 동안 쓸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은 개인하고 다르게 이제 법정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개인은 100%였는데 법인은 50%로 제한을 좀 두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아까 전에 이제 뭐 배민의 이제 사례를 이제 둔다라고 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제 기부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파트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네, 만약에 뭐 김 의장님께서 뭐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기부를 하신 건 절대 아니실 거예요.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거는 네네. 권리인 거니까요. 네네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세액공제를 받으셔서 종합소득세를 네네네. 네, 조금 감면받는 혜택이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한테 이제 기여도 할 수 있고 또 그거를 통해서 사회도 잘 돌아가고 기부 문화가 많이 발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제도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 유익하셨습니까?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